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일단 대책을 세워보자. 현재 저 초대형 차원종 헤카톤 케일은 움직임을 정지하고 있어. 위상력 감지 레이더로 확인해본 결과 처음 등장했을 때 폭발적인 위상력은 더 이상 감지되지 않고 있고, 저 정도 크기와 질량을 가진 차원종이 움직이려면 그만큼 엄청난 양의 위상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지. 위상력이 모두 소모돼서 움직임이 정지된 거군요. 그렇다면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유감스럽게도 현재 헤카톤 케일의 내부에 점점 위상력이 회복되고 있는 게 확인됐어. 캐롤의 말에 따르면 헤카톤 케일은 얼마간 움직인 뒤에 휴면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잃어버린 위상력을 회복하는 것 같다고 해. 즉, 행동 페이지와 휴먼 페이지를 번갈아가면서 취한다는 거지. 그렇군요. 그럼 휴면 페이지에 돌입한 지금 놈에게 총 공격을 감행하는 게 어떨까요? 그건 힘들어. 휴면 페이지에 들어간 헤카톤 케일의 주위에는 강력한 청력장이 생성되거든. 청력장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보유한 모든 대위 상병기는 물론 클로저의 공격까지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그럴 수가... 그러면 놈이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동안에는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놈을 유인해주는 수밖에 없겠어. 도심으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떨어뜨려서 피해의 확산을 막고 놈의 위상력을 소모시켜서 움직임을 봉쇄하는 거야. 이런 무모한 임무를 부탁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요. 강남을 지키는 건 저와 저희 팀의 임무예요. 제게 맡겨주세요, 언니.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 계산대로라면 곧 휴면 페이지가 종료될 거야. 그러면 놈은 다시 도심을 파괴하려 하겠지. 그렇게 되기 전에 강남대로변에서 놈을 유인해줘. 그래서 놈의 움직임을 다시 정지시키는 거야. 작전 개시. 적을 선멸합니다. 결계 전개! 집중 공격! 눈 깜짝할 새! 집중 공격! 하! 집중탄 생성! 결계 전개! 집중 공격! 하! 눈 깜짝할 새! 난 여기야. 결계 전개! 거기다! 집중탄 생성! 헤카톤 케일이 다시 활동을 정지한 게 확인됐어. 네 덕분이야. 하지만 캐롤이 놈의 행동 시간을 측정한 결과 지난번보다 훨씬 행동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 캐롤은 헤카톤 케일이 점차 우리 차원의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 캐롤의 생각이 옳다면 앞으로 점점 헤카톤 케일의 행동 시간이 늘어날 거야.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제어할 수 없겠지. 그렇게 되기 전에 놈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안 돼. 일단 헤카톤 케일은 당분간 움직이지 못할 거야. 이 틈에 할 수 있는 일을 해두자. 나는 본부에 연락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한편 송은이 경정님과 차후 대책을 논의하겠어. 너는 이 길로 곧장 캐롤한테 가서 헤카톤 케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들어보고 오렴. 놈을 처치할 실마리가 잡힐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잘 왔어요. 헤카톤 케일의 분석 결과를 들으러 온 거죠? 아직 알아낸 건 많지 않지만 제가 아는 정보라면 모두 공유할게요. 헤카톤 케일. 저 차원종은 차원전쟁 시절에도 출연했던 차원종이라고 들었어요. 김기태 요원님께 말이에요. 맞아요. 헤카톤 케일은 차원전쟁 때 서유럽에 출연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차원종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헤카톤 케일은 그때의 헤카톤 케일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외견부터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건 마치 죽어서 뼈만 남은 채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위상력과 청력장도 그 당시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단독으로 신사올 정도는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겠지만요. 예전보다 약화된 상태라고요? 그럼 전쟁 때는 대체 얼마나 강했다는 말이죠? 그전까지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서유럽 방면이 헤카톤 케일이 출연한 지 사흘 만에 지옥으로 변했다고 해요. 저렇게까지 거대하고 강력한 차원종이 아무 전조도 없이 내부 차원으로 넘어온 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레이더 제모로 헤카톤 케일의 존재를 은폐한 걸 보면 벌처스가 무슨 수를 써서 저 괴물을 이곳으로 불러들였을 확률이 높아요. 벌처스가 저 차원종을 강남에 불러들였다는 건가요? 대체 왜 그런 정신나간 짓을...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김기태 요원도 벌처스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유니온 요원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옛 지하철 노선에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벌처스와 협력해서 제머를 설치하는 것도 강남 관할 요원이라면 간단한 일이었을 거고요. 일단은 본인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그럴 필요가 있겠죠. 물론 순순히 대답해 주리라는 보장은 없겠지만요. 그럼 한번 김기태 요원을 찾아가 보세요. 나는 계속해서 헤카톤 케일에 대해 조사하고 있을게요. 야, 무슨 일이지? 나를 보러 올 여유가 있는 거야? 얼른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저 헤카톤 케일이 강남을 무너뜨릴 거라고.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김기태 요원님도 저와 같은 클로저시잖아요.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그래, 난 클로저야. 이런 상황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클로저들의 고마움을 몰라주고 있어. 자기들이 보호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 그렇게 생각하네?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야. 이 김기태님이 말이지. 글쎄요. 눈앞에 적을 방치하는 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이래서 애들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질 못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애써 보라고. 그래봤자 네 힘으로는 저 헤카톤 케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야. 김기태 요원님,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이번 헤카톤 케일의 출연에 혹시 김기태 요원님도 연관이 있으신가요? 글쎄, 좋을 대로 생각하라고. 나는 묵비권을 행사할 테니까. 아니면 내가 헤카톤 케일을 불러들였다는 증거라도 있는 거야? 없지, 없지, 없지. 그럼 닥치고 있으라고. 알아들었으면 가서 네 임무나 열심히 하라고. 나는 좀 더 때가 무르익길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진화 작업 중인 내 부하들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부하들 앞에 그 녀석들이 나타났다고 해. 그 애쉬와 더스트 놈들이 말이야. 또 애쉬와 더스트가 출연한 건가요? 그래. 게다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얼른 너를 불러오라고 말했대. 네가 안 오면 주변의 빌딩들을 다 부술 거라고도 말했고 아무래도 네가 가봐야 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 우리를 불러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정말 의도를 알 수 없네요. 이건 내 감인데
걔들 헤카 모시기에 관한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닐까? 그 녀석들도 이번 침공을 못마땅해 한다면서. 낙관적인 관측은 위험해요. 만전을 기한 뒤에 출동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한테도 알려주고. 걔들은 지금 차원 간섭 발생지에 있어. 얼른 다녀와 주라. 어서와 이슬비야. 다시 만나니까 좋은걸? 이쪽은 전혀 좋지 않아. 잔말 말고 우리를 호출한 이유나 대. 여전히 건방진 여자이라니까. 우린 널 도와주려고 온 거라고. 그래, 우리는 너희가 헤카톤 케일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옛 군단장을 막을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온 거야. 저런 몰골이 되어서도 저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 지금의 너희로서는 대적할 방법이 없을 테지. 안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가시돋친 모습도 매력적이고, 그런 너에게 저 녀석을 막을 방법을 가르쳐주지. 저기 있는 우리의 옛 군단장에게는 이성이 남아있지 않아. 영혼도 판단력도 모두 잃어버린 채 그저 눈앞의 모든 걸 파괴하려고 할 뿐이지. 한마디로 성난 짐승이나 다름없게 된 거야. 한때 군단장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현명했던 존재가 이렇게까지 몰락하다니. 정말 이쪽은 전혀 안타깝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차원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저 녀석은 되게 단순하게 행동하고 있어. 힘이 닿을 때까지 실컷 날뛰다가 힘이 사라지면 드러누워서 쉬지. 그러니까 놈이 드러누워서 힘을 회복하고 있을 때 놈의 힘을 계속 소모시킬 수만 있다면 놈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위상 변환 엔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해지겠지. 가서 어른들에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라고. 나는 네 화력을 기대하고 있어, 이슬비. 부디 날 실망시키지 말아줘. 실망시키면 내가 확 부숴버릴 거야. 다녀왔구나. 수고했어. 이야기는 이쪽에서도 듣고 있었어. 언니,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쉬와 더스트가 제안한 작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듣다가 좀 졸기도 했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놈들과 네가 나눈 대화는 전부 녹음해서 유정 씨한테 전달했어. 나중에 유정 씨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정말 그 작전을 실행해도 될지를 말이야. 송은이 경장님이 보낸 음성 파일을 확인해봤어. 애쉬와 더스트가 그런 작전을 제안했다 이거지? 그랬어요. 실효성이 있는 작전일까요? 캐롤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라고 해. 헤카톤 케일은 보유한 위상력이 고갈되면 청력장을 생성한 뒤 휴면 페이지에 들어가. 그리고 위상력을 재충전하기 시작하지. 그리고 위상력을 회복하면 청력장을 거두고 다시 활동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그 말을 바꾸면 위상력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휴면 페이지가 지속된다는 뜻이 돼. 그러니까 휴면 페이지에 들어간 헤카톤 케일의 위상력 회복을 막으면 놈의 움직임을 장시간 봉쇄하는 게 가능해진단 거야.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건데 애쉬와 더스트가 말한 위상 변환 엔진이란 대체 뭔가요? 설명해줄게. 차원전쟁 시절에 대형 차원종 및 비행형 차원종을 상대하기 위해 공중전함이 운용되었다는 건 알고 있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차원전쟁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및 영화는 모두 시청했으니까요. 그래. 그 공중전함의 엔진인 위상 변환 엔진은 탑승자의 위상력을 흡수한 뒤 그걸 플라즈마로 변환시켜.
그리고 변환된 플라즈마를 자체적으로 내부에 저장해뒀다가 가동 시에 연료로 활용하는 거야. 만일 그 엔진을 헤카톤 케일 근처에 가져다 놓을 수만 있다면 헤카톤 케일의 위상력을 흡수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제가 알기로 공중전함은 차원전쟁 이후 모두 동결된 걸로 아는데요. 이제와 걱정 마. 데이비드 국장님이 지금 엔진 하나를 구해서 강남으로 향하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니, 그 데이비드 국장님은 어떤 분이시죠? 직접 만나뵌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글쎄다. 막상 그렇게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젊고 유능한 엘리트에다가 미남에 매너 있고 항상 고급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다니시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분이시군요. 그림으로 그린 듯한 엘리트시네요. 그렇다니까. 게다가 아직까지 독신이라서 수많은 유니온의 여자 요원들이 그분을 노리고 있지. 아휴, 그분도 그분대로 여자를 밝히는 성격이라 신입 여사원이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데이트부터 신청하고 본단다. 점점 더 드라마의 등장인물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정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 같구나. 아, 그건 그렇고 국장님이 곧 도착한다는 소식을 일단 알려야 할 것 같아. 캐롤이랑 김기태 요원에게도 말이지. 네가 가서 그 두 사람에게 국장님의 도착 소식을 전해줘. 나는 특경대 쪽에게 그 사실을 알릴 테니까. 어서 와요. 무슨 일인가요? 데이비드 국장님이 곧 이곳에 도착하신답니다. 유정이 언니가 미리 알아두고 계시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오랜만에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됐네요. 저 캐롤 요원님, 괜찮으시다면 데이비드 국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 말인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신사세요. 그리고 유니온 신진 세력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시기도 하죠. 그분은 줄곧 유니온 내부의 개혁을 주장해왔어요. 이에 반발하는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힘을 못 썼지만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세요. 아마 프로젝트 검은 양도 그런 노력의 일환일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고 보니 이상하네요. 이상하다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죠? 데이비드 국장님은 신진 세력을 이끌어 오셨고 그 중심에서 일한 게 김기태 요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김기태 요원이나 당신 모두 데이비드 국장님의 사람인 셈이고요. 그런데 왜 김기태 요원은 지금 저렇게 당신을 못마땅해 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김기태 요원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세요. 전 계속 헤카톤 케일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을게요. 뭐야, 이번엔 또 뭔 일이지? 김기태 요원님, 보고 드릴게요. 곧 데이비드 국장님이 이곳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어이구, 우리 바쁘신 국장님이 직접 행차를 하시는 거야? 평소에는 온갖 바쁜 척을 다 하더니만. 이봐,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친절하게 구는 위선자거든. 지금 위선자라고 하셨나요? 그래, 나를 자기의 오른팔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너희 같은 햇병아리한테 갈아탔잖아. 게다가 지난번 승급 심사에서도 나를 떨어뜨렸군 말이지.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 뭐? 내가 아직 S급 요원이 될 자질이 없다고? 내가 아니면 대체 누가 자격이 있는데? 결국 출동을 거부한 원인은 저와 저희 팀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단 건가요? 정말 한심하네요. 야, 잘 모르면 나불대지 마라. 어차 어른 하는 일에 애가 끼어들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개인적인 원한만으로 움직일 것 같아. 내게는 숭고한 목적이 있다고. 이 모든 게 클로저의 미래를 위한 거야. 너 같은 애는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네,
이해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위기 상황에 출동하지 않는 클로저는 클로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어? 이 건방진 꼬맹이가. 두고 보라고. 결국 역사가 기억하는 건 내가 될 테니까. 너나 데이비드 따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잠깐만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어버렸잖아. 진정하세요, 언니. 누구랑 통화를 하신 거죠? 데이비드 국장님이야. 자기가 직접 헬기를 조종해서 강남에 오시겠다고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말이야. 아직 건물 옥상에 차원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서둘러 옥상 부근의 차원종들을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제가 나가겠어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네가 출동해줘야겠어. 지금 즉시 공중 정찰로로 출동해서 적들을 소탕하도록 해. 돌아왔군요. 유감이에요. 결국 데이비드 국장님을 태운 헬기가 격추되고 말았어요. 격추됐어요? 헬기가요? 그럼 국장님과 엔진은? 그 정도 폭발이라면 헬기에 실려있던 위상 변환 엔진은 파괴됐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비드 국장님도. 그래도 일단 현장에 나가서 생존자가 있는지 수색을 해봐야겠죠. 당신이 다시 한번 출동해줘야 할 것 같아요. 치료해줄게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엔진은 아마 파괴됐을 테지만 데이비드 국장님은 탈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출동해서 현장을 수색해주세요. 나도 계속 레이더를 주시하고 있을게요. 자, 어서 공중정찰로로 향해주세요. 자네가 검은 양 팀의 리더인 이슬비 양이로군. 만나서 반갑네. 나는 데이비드 리라고 해. 앞으로 잘 부탁하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초면에 죄송하지만 방금 전에 국장님이 벌이신 행동은 무모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곳에 무방비로 헬기를 타고 오시다니 말이에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와 내 헬기가 직접 미끼가 되면 차원종들의 공격도 내게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됐지. 지금쯤 무사히 위상 변환 엔진이 도착했을 거야. 육로를 통해서 말이지. 그 말씀은 직접 헬기를 몰고 오신 건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양동 작전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었어요. 자칫 잘못했다간 국장님의 목숨이 위험했단 말입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이 정도 위험이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잖아. 게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자네가 틀림없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네. 그야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터프한 분이시군요. 그런 소리 많이 듣곤 하지. 자, 남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 일단은 타워의 옥상으로 돌아가자고.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기 바라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지켜드리겠어요. 국장님의 구출에 성공했구나. 정말 잘했어. 그나저나 감쪽같이 속았구나. 설마 엔진을 안전하게 강남에 들여오기 위해 직접 헬기를 몰고 미끼가 되실 줄이야. 사전에 말이라도 해주든가. 정말 항상 제멋대로라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신중한 엘리트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네요. 와일드한 구석도 있는 타입이셨어요. 그래, 이제 너도 데이비드 국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지? 겉보기에는 멀쩡한 엘리트인데 가끔 저렇게 막 나가는 분이란다. 아휴, 아무튼 국장님이 무사하셔서 다행이야. 이 상황에서 그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구나. 아무튼 국장님도 오셨고 엔진도 문제없이 운반이 완료됐어. 이제야 좀 희망이 보이는구나. 자, 그럼 데이비드 국장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오렴.
검은 양 팀의 창단을 직접 입안하시고 추진하신 분이야. 너무 예의 없이 굴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근데 언니는 안 가시나요? 나는 이따가 가볼게.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그럴 줄 알고 내가 직접 찾아왔지. 데이비드 국장님? 오랜만이야, 유정 씨. 못 본 사이에 더 예뻐진 것 같군. 어때? 언제 단 둘이 식사라도 하지 않겠어? 이런 상황에 식사는 무슨 식사예요? 그런 한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이거 또 차였군. 벌써 9번째야. 한 번만 더 차이면 기념할 만한 10번째가 되겠는걸. 지금이 농담할 때예요?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요. 유정 씨. 유정 씨는 유능하지만 너무 걱정이 많은 게 흠이야. 관리 요원이 그렇게 굳어 있으면 클로저들도 길을 못 펴겠지. 게다가 지금 자네가 관리하고 있는 요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 안 그래? 그건 그렇겠네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아니요, 그건 사양할게요. 이걸로 드디어 10번을 채웠군.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야. 유정 씨한테 10번 차인 것도 그렇지만 드디어 자네를 만나게 됐으니 말이야. 안 그런가, 이슬비야? 네. 검은 양 팀의 이슬비, 데이비드 국장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 그보다 괜찮다면 이따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지 않겠나. 자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거든. 왔군. 그럼 정식으로 내 소개를 하지.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군. 나는 유니온 신서울 지부의 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리야. 일단은 김유정 관리요원과 마찬가지로 자네의 직속 상관에 해당하지.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국장님. 그렇게 뻣뻣하게 굴 거 없어. 그렇게 계속 성실하고 깐깐하게만 굴면 자네나 자네의 팀원들이나 모두 지쳐갈 거야. 물론 나는 자네의 그런 점을 높이 사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나친 건 안 좋겠지. 좀 더 어깨에 힘을 빼, 이슬비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데이비드 국장님. 후, 이거 갈 길이 멀어 보이는군. 뭐 그래도 저런 개성적인 팀원들과 함께 작전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하겠지. 자네는 그런 팀원들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리더가 되어줘. 나는 앞으로 그런 개성적인 클로저들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거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싶군. 유니온과 검은 양 팀을 잘 부탁하네, 이슬비 요원. 네,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어깨에 힘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노력해보게. 그나저나 잔소리가 너무 길어졌군. 자, 딱딱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지. 내가 자네를 부른 건 일단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서였어. 정말 고마워. 자네가 이렇게까지 훌륭히 활약해 줄 거라고는 나조차도 생각 못했어. 그리고 미안하네.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말이야. 부끄럽지만 나도 그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 나온 이상 나도 최대한 자네를 보호하기로 하지. 일단은 그 첫 번째로 클로저의 의무를 등지고 출동을 거부한 김기태를 신문하도록 하겠네. 김기태 요원을 불러오란 말씀이군요. 그래, 그가 무슨 목적으로 출동을 거부했는지를 알아볼 거야. 물론 이유가 뭐든 간에 적합한 징계는 내릴 거고. 자, 그럼 가서 김기태를 불러와 주게. 데이비드가 보내선 건가? 네, 국장님이 김기태 요원님을 호출하셨습니다.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봐도 뻔하군. 네가 데이비드한테 다 일러 바친 거지. 내가 널 못살게 군다고 말이야. 터무니없는 책임 전가군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김기태 요원님 자신에게 있다고 봅니다. 뭐 좋아.
나도 데이비드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지금 되게 바쁘거든. 누구누구 씨가 위상 변환 엔진을 강남에 들여온 덕분에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죠? 엔진이랑 김기태 요원님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알 거 없잖아. 아무튼 난 이제 나가봐야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아, 기다리세요. 국장님의 호출을 무시할 건가요? 참 시끄럽네. 가서 데이비드한테 전해. 시킬 임무가 있으면 새로운 희망인 검은 양팀에게 시키라고 말이야. 이 김기태님은 그보다 더 숭고한 사명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도 전하라고. 유정 씨나 오세린 요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 아무래도 김기태는 나한테 불만이 아주 많았던 모양이야. 내 잘못이야. 그가 불만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믿고 강남을 맡겼으니. 하지만 아무리 내게 불만이 있다고 해도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다는 건 납득이 안 가는군. 그러고 보면 그가 자네한테 그랬다지. 자기는 숭고한 사명을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말이야. 사실 강남에 오기 전에도 숭고한 사명이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 바로 체포한 지부장으로부터 말이야. 또 차원종 애쉬와 더스트는 김기태가 지부장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지. 그렇다면 나한테 불만을 가진 김기태가 평소 나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지부장과 손을 잡은 걸지도 모르겠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지부장의 계획은 이미 스포로 돌아간 게 아니었나요? 지부장이 노리던 세계 정상들은 이미 모두 귀국했으니 말이에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네. 어느 순간까지는 격렬하게 체포당하기를 거부했던 지부장이 마지막에는 지나치게 순순히 잡혔거든. 게다가 세계 정상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걸 우려한 유니온이 국내의 정예 요원들을 모두 그들의 호위로 돌렸어.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정예 요원이 제대로 없는 상태야. 자네들을 제외하고는 말이지. 어쩌면 세계 정상을 노린다는 게 미끼에 불과하고 지부장의 진짜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뒷일을 김기태에게 맡긴 뒤 자신은 일부러 붙잡힘으로써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 속셈이었을지도. 아무튼 체포한 지부장을 좀 더 철저히 취조해볼 필요가 생겼네. 현재 취조 중인 요원에게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상황이 진전되면 자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겠네. 엔진 설치 완료! 이제 엔진이 저 덩치 큰 놈의 위상력을 흡수할 거고, 그럼 저놈은 더 이상 못 움직일 거야. 일단 급한 불은 껐네요. 이제 다음 대책을 세우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어렵겠어. 방금 전에 다른 구획을 담당하고 있던 내 부하한테 연락이 왔거든? 시가지 방면에서 김기태로 추정되는 인물을 목격했대. 시가지에 김기태 요원님이 계셨다고요? 그래, 차원종이 드글거리는 거기서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 이따가 곧 거기로 출동하게 될 거야. 나도 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정말 쉴 틈을 안 준다니까. 사람도 차원종도. 김기태가 시가지 부근에서 목격됐다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군. 실은 이제부터 특경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해카톤 K를 운반하려고 했거든. 그 운반로에는 김기태가 목격된 시가지도 포함되어 있지. 그 사실을 눈치채고 김기태가 선수를 친 게 아닐까 싶군. 그게 아니더라도 명령 위반을 거듭하고 있는 그를 방치할 수 없지. 자네가 가서 김기태를 이곳으로 데려와 줬으면 하네. 만일 그가 저항한다면 당장 도주하고. 도주하라는 말씀이세요? 체포 명령만 내려주시면 제가 교전을 벌여서라도 그분의 신병을 확보하겠습니다만. 지금의 자네는 그를 당해낼 수 없네. 그의 실력은 진짜니까. 괜히 A급 요원 자리에 오른 게 아니야.
그 실력만큼 품성도 좋았다라면 당장 S급 요원으로 승급을 시켜줬을 텐데 말이지. 오만함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승급 심사에서 떨어뜨렸던 건데 오히려 그게 그의 화를 더 부추긴 모양이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유치하고 한심한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 옳지 않아요. 중대한 맞는 말이야. 어떻게든 그를 확보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네. 즉시 오염된 시가지에 출동해서 그에게 돌아오라는 말을 전해주게. 작전 개시, 적을 선별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여기 계셨군요. 예? 뭐야? 넌 또 뭐하러 여기 온 거지? 데이비드 국장님께서 요원님을 호출하고 계십니다.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 귀찮게 하는군. 걱정 마라.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안 그래도 돌아가려고 했어. 이 피라미드를 다 처리한 다음에 말이지. 이번 준비 운동만 끝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생각이야. 그 일? 그게 무슨 뜻이죠? 이번엔 또 어떤 흉계를 꾸미고 계신 건가요?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아, 그보다도 날 데리러 왔다고 했지? 마지막까지 날 따라올 수 있으면 순순히 타워 옥상으로 돌아가 주지. 그러니까 내 곁에 붙어서 이 김기태님의 실력을 똑똑히 눈에 새기라고. 김기태 요원님이 복귀하셨다면서? 용케 설득을 했구나. 그분 고집 되게 센데 저항도 안 하셨다면서? 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발언도 하셨어요. 준비 운동이 끝나는 대로 그 일을 시작할 거라고요. 대체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짚히는 거 없으세요? 미안해. 난 잘 모르겠어. 너도 알다시피 난 무능하니까. 하지만 이제 순순히 돌아오셨으니 이상한 짓은 더 이상 안 하시겠지. 제발 그래주셨으면 좋겠다. 김기태가 이번에도 내 말을 무시하는군. 오세린 요원을 통해 호출 명령을 내렸는데도 찾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어쩔 수 없군. 하던 일만 정리하고 내가 직접 찾아가도록 해야겠어. 자네가 미리 김기태에게 가서 내가 곧 찾아갈 거라는 말을 좀 전해주게나. 이제 왔군. 언제 오나 했어? 김기태 요원님, 곧 데이비드 국장님이 오실 테니 맞으실 준비를 해두세요. 그래? 안 그래도 저기 납시셨군. 김기태, 오랜만이군. 아, 그래요. 승급 심사 이후로 처음 뵙네요. 기억하시겠죠? 그때 저한테 불합격 판정을 내리셨잖아요. 그 일로 내게 원한을 가진 건가? 아니면 자네와 상의 없이 검은 양 팀을 만든 게 마음에 안 들기라도 했나? 뭐 그거 둘 다 짜증나는 경험이긴 했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지부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대답해주게, 김기태. No comment.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니거든요. 김기태 요원, 이 상황이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나? 어쩌다가 자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알던 자네는 욕심은 좀 있을지언정 누구보다 클로저의 미래를 생각하던 친구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바뀐 건 내가 아니라 국장님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신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상회담을 계획하신 게 실은 당신이란 사실을요. 그리고 듣자 하니 그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클로저의 권리 축소였다면서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입수한 건가? 그건 알 거 없고요. 나
정말로 실망했어요.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클로저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국장님을 배신했다고요? 아니에요. 배신한 건 국장님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클로저 전체를. 뭐 그런 건 됐고요. 절 체포하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를 구금해 두실 수 없잖아요. 상황이 끝나면 얼마든지 체포되어 드리죠. 그러니 이만 물러가시죠, 데이비드 국장님. 아, 자네로군. 아까는 올사나운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네. 설마 김기태가 그 정도로 내게 반감을 가졌을 줄은 몰랐어. 그래도 한때는 내 부하였던 자라서 말로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럴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군. 김기태의 말대로야. 지금 우리에게는 그를 구금할 여유도 시설도 없지. 어지간한 구금 시설로는 위상 능력자인 그를 가두지 못해. 그렇다고 강남 바깥쪽으로 그를 압송할 수도 없는 상태지. 당장은 저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겠어. 그래도 오세린 요원에게 그를 감시하라고 지시해뒀네. 그가 뭔가 수상쩍은 행동을 보이면 바로 내게 보고가 들어올 거야. 그때는 저희가 나서서 김기태 요원을 억류하면 될까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네가 그래줘야 할지도 몰라. 지금 자네 말고는 위상력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하지만 일단 김기태의 감시는 내게 맡겨주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자네를 부르지. 그건 그렇고 자네도 들었겠지. 클로저의 권리 축소에 관한 이야기 말이네. 네,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차원 전쟁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고 간헐적인 도발 행위는 있었어도 대대적인 침공은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 유니온의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느라 애를 먹고 있던 강대국들이 유니온과 클로저의 축소에 관한 화제를 꺼낸 거네. 물론 나도 이를 막으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각국 정상들의 의견은 이미 확고했어.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지. 그래서 일단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축소폭을 최소한으로 막아보려 한 거였어. 또 이 기회에 상급 요원들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지금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네. 아마도 김기태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줄이야. 다시 한번 사과하지. 미안하네. 다 내가 부하 관리를 잘못한 탓이야. 현재 특경대가 휴면 페이지의 해카톤 K를 강남 도심의 중심에 옮겨놓은 상태야. 민간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사실 강남 중심부의 지하에는 사출형 유니온 터릿이 설치되어 있지. 터릿은 평상시에는 지하에 경납되어 있다가 공중에 차원종 대군이 출현하거나 이렇게 대형 차원종이 출현한 경우에 사출돼. 방금 전에 그 유니온 터릿 3개로 3면에 걸쳐서 거대 차원종을 가두는 데 성공했어. 터릿의 외벽 재질은 위상 방어 코팅이 된 강화 합금이야. 만일 해카톤 케일이 깨어난다고 해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후속 조치. 그래, 아무리 강한 강화 합금이라고 해도 저 정도 중량의 차원종이 지속적으로 날뛰면 언젠가는 파손될 거야. 현재 놈의 움직임을 막고 있는 엔진도 언젠가는 과부하로 가동이 멈출 거고 그 전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해. 일단 생각해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데이비드 국장님이나 캐롤하고 상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리고 차원종들이 터릿의 출현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해. 수는 적다지만 그래도 방치할 수는 없어. 너는 이 길로 터릿 인근의 헬리포트에 출동해서 차원종들의 접근을 차단해줘. 우리는 후속 조치를 세우고 있을게. 손님, 수고가 많으시군요. 실은 손님께 긴히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바쁘신 줄은 알지만 꼭 좀 시간을 내주세요. 현재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드릴 말씀이란 바로 저희 조직 벌처스에 관한 거예요. 강남 지하에 벌처스의 제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헤카톤 케일의 존재가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본부의 컴퓨터를 좀 뒤져봤어요. 약간의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알아냈어요. 며칠 전에 벌처스의 작업원 20여 명이 강남 지하에서 어떤 작업을 실시했다는 사실을요. 이제야 벌처스의 제머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까닭을 알겠군요. 역시 네. 하지만 지하에서 그들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작업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해보려 했는데 20여 명 전원이 연락 두절 상태였거든요. 이건 내 직감이지만 아마도 그들 전원이 누군가에 의해 숙청된 것 같아요. 사망했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딘가에 감금됐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건 무리 같네요. 현재 상황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헤카톤 케일과 벌처스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태 요원도 이 일에 가담했을 게 분명해요. 작업원들이 지하에 들어갔을 때 강남을 담당하던 요원은 그였으니까요. 어때요? 중요한 정보죠? 김유정 요원님께도 이 사실을 전하시죠. 물론 전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시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한 명의 사람이에요. 전직 클로저이기도 하고요. 차원종과 결탁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어요. 설령 그게 내가 속한 회사라고 해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김시원 씨. 부디 조심하세요. 그 낯간지러운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가서 김유정 요원한테 보고나 드리세요. 저도 좀 더 조사를 해보고 있을게요. 그래, 벌처스의 작업원들이 강남의 지하에 들어갔다는 거지? 당시 강남을 담당하고 있던 김기태 요원은 이를 방조한 것은 물론 심지어 그들에게 협력했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고, 벌처스의 작업원들과의 연락이 불가능한 지금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기태 요원을 추궁하는 수밖에 없겠어. 질문에 순순히 답변할 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 문제는 그거야. 데이비드 국장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계속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들 제대로 대답해줄 가능성은 없겠지. 남은 방법은 그를 무력화시키고 체포하는 것뿐이야.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난 너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싶지 않아. 차원종이라면 몰라도 사람을 공격하라는 명령이니까. 그리고 네 힘으로 A급 요원을 상대할 수 없을 게 분명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구나. 우선은 국장님께 한 번 더 김기태를 신문해달라고 부탁드릴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을 쓰자. 어서 와. 근데 오세린이 말인데 아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 김기태 녀석이 나중에 체포되는 거냐고 말이야. 김기태 요원은 당연히 체포되어야 해요. 그는 명령 불이행과 임무 포기를 반복한 범법자니까요. 맞아. 지금은 상황도 상황이고 위상 능력자인 그 녀석을 체포할 만한 장비가 없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지만 말이야. 나중에 장비만 갖춰지면 당장 체포할 거야. 감방에 처박아 놓고 24시간 내내 종교 방송만 틀어줄 거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만 오세린이가 잘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 무능한 자기를 보좌관으로 걷어준 은인이라면서 말이야. 아휴, 걔도 참 착해 빠졌다니까. 그래도 상관이라고 저런 인간 말종을 감싸고 돌다니. 아무튼 오세린이가 다시 한번 김기태 녀석을 설득하겠다면서 그 녀석한테 갔는데 말이야. 간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 김기태 녀석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걱정이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김기태 녀석한테 가서 상황을 좀 봐주라. 참 쫑알쫑알 시끄럽네. 그만 좀 귀찮게 해. 오세린 선배님, 괜찮으신가요? 김기태 의원님, 이 여성한테 폭력을 행사하시다니 한심한 줄 아세요. 때린 게 아니라 살짝 밀친 것뿐이라고. 넘어진 건 저 녀석이 허약해서 그런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세비야, 난 괜찮아. 그냥 좀 넘어졌을 뿐이야. 김기태 요원님은 겉으론 이러셔도 속으론 착한 분이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날 보좌관으로 받아주셨거든. 응? 뭐야? 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처럼 쓸모없는 녀석을 보좌관으로 쓴 건 유능한 녀석을 보좌로 쓰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이었어. 너처럼 무능한 녀석을 부하로 써야 그만큼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일부러 널 쓴 거야. 알겠어? 네? 그럼 절 생각해 주셔서가 아니라 점수 때문에 절 쓰셨던 건가요? 당연하잖아. 클로저한테 평가 점수만큼 중요한 건 없어. 그걸 따야 승급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점수를 따두지 않으면 지금 있는 자리를 빼앗기기까지 해. A급 요원의 정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거든. 클로저의 권리 축소 때문에 말이야. 게다가 데이비드나 다른 꼰대들은 우리한테서 더 많은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지. 어때? 상황이 이런데 내가 열이 안 받겠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건 잘못됐어요. 김기태 요원님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강남이 이렇게까지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마음대로 짓거리야. 그래봤자 난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날 체포하려거든 얼마든지 하고. 그래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겠지만. 손님이 김기태 의원과 나누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클로저의 권리 축소라. 뭐 김기태 의원도 아주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더군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김기태 요원을 옹호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그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상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는 뜻이죠. 저도 한때는 클로저였지만 위상력이 사라져서 자격을 박탈당했죠. 그래도 유니온에서는 말직에 있으면서 계속 공무원 일을 하게 해줬어요. 클로저의 권리 축소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결국 클로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자리는 점점 사라져갔고 저는 유니온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유감이에요, 김시환 씨. 게다가 벌처스에 들어온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했어요. 클로저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벌처스의 사업도 축소돼갔죠. 그래서 이렇게 장사꾼인 우리가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며 자네를 줍는 신세가 된 거예요. 계속되는 정전 상황으로 클로저와 벌처스의 위세가 예전 같지 못하게 된 건 사실이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기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어쩌면 그게 이번 사태의 원인일지도 모르겠군요. 김기태 요원이 출동을 거부하는 것도, 벌처스가 저런 거대 차원종의 출현에 개입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긴장 상태를 불러일으키면 세계 각국은 다시 클로저를 찾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유니온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덩달아서 벌처스의 사업도 더 활발해질 거고요. 그게 원인이라면 이 모든 일이 조금은 납득이 되네요. 본인들의 권리와 이익 때문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했단 말인가요? 정말 한심한 일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됐어요. 용서할 수 없네.
그때 클로즈였던 모양이었어. 저는 좀 더 벌처스 쪽을 조사해보죠. 뭔가 알아내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차원종을 흡수하거나 포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위상력을 상승시킨 뒤 그 강화된 위상력으로 터리까지 도약하기 시작한 거야. 자기들끼리 먹고 먹히고 있다는 건가요? 정말 차원종은 알면 알수록 추악하네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척도로 차원종을 판단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구나. 정말 역겨워. 동시에 효율적이고 어서 놈들을 막지 않으면 안 돼. 지금 즉시 유니온 터리스로 향해줘. 가서 놈들을 물리치는 거야. 지금 뉴욕의 유니온 총본부에서 연락이 왔네. 지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 자신이 차원종 측의 일부 세력과 결탁했음을 자백했네. 아울러 벌처스의 사장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시인했고, 의도적으로 강남에 대규모의 차원종 부대를 불러와서 차원종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려고 했다는군.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로저와 벌처스의 권리 향상과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네만. 그 대답에 의문이 드시나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말처럼 들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점 투성이야. 우선 왜 입을 연 걸까? 차라리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됐을지도 몰라. 강남에 대대적인 침공이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가 자백을 해버린 결과 오히려 유니온과 클로저의 입장은 더 난처해졌어. 현직 유니온 간부가 침공을 주도한 거니까. 정말 순수하게 클로저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했다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했어. 이대로는 지부장도 유니온도 벌처스도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해 이득을 보지 못하게 돼. 줄곧 의문이었어요. 헤카톤 케일처럼 거대한 차원종이 아무 조짐도 없이 강남 지하에 나타난 방법 말이에요. 차원전쟁 시절처럼 초대형 차원문이라도 출현하지 않는 이상 저 수준의 차원종이 단번에 차원을 넘어올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벌처스의 작업원들이 강남 지하에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헤카톤 케일은 단번에 우리 차원으로 도약해온 게 아닐지도 몰라요. 단번에 넘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넘어왔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일시적으로 대형 차원종을 넘어오게 하는 건 힘들어도 파츠별로 나눠서 들여오는 건 상대적으로 쉽죠. 또 애쉬와 더스트의 말에 따르면 헤카톤 케일은 이미 한 번 죽었던 차원종이에요. 그렇다면 더 우리 차원으로 보내기 쉬웠겠죠. 적들이 유해 상태의 헤카톤 케일을 조각조각 분리한 다음 그걸 한 파츠씩 우리 차원으로 보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도약이 용이하다고 해도 차원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차원 도약을 할 수 없어요. 강남에 차원문이 생긴 적이 없는 이상 그 가설은 틀린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 예스! 바로 당신이 강남을 담당하던 때에 차원문이 생성된 적이 있어요. 그때 쳐들어온 차원종들은 눈속임이었던 거예요. 차원종들이 정말로 우리 차원에 보내려고 했던 건 헤카톤 케일의 파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한 헤카톤 케일의 파츠를 강남의 지하에 옮긴 뒤 벌처스의 작업원들로 하여금 조립하게 한 거고요. 우리가 작전을 하는 동안 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군요. 차원종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사람이 직접 차원종을 만들다니. 정확히는 인간과 차원종들이 손을 잡고 만든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해요. 이 가능성이 사실인지는 벌처스의 관계자한테 물어봐야겠죠. 김시환 씨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일의 진상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손님이군요.
표정을 보니 대충 손님도 눈치채신 것 같군요. 벌처스가 저 헤카톤 케일의 파츠를 하나씩 우리 차원으로 옮긴 뒤에 조립했던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 막 벌처스의 본부 컴퓨터에서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삭제된 관련 파일을 복구해서 말이죠. 강남 지하로 반입된 헤카톤 케일의 파츠를 조립해서 원래 형태로 구성시키는 작업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낸 건 손님이 강남에서 활동하는 동안 벌처스의 처리 부대가 헤카톤 케일의 파츠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벌처스의 처리 부대 나타군요. 그래요. 은밀히 행동했기 때문에 손님과는 마주치지 않았겠지만요. 정 떨어지게 하네요, 정말. 김유정 씨한테 제가 입수한 파일을 전부 전달해줬어요. 그걸 들이밀면 벌처스도 발전을 못하겠지. 아무래도 벌처스 밑에서 장사를 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네요. 그래도 마지막 장사 상대가 손님이라서 다행이에요.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손님. 김시현 씨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았어. 벌처스가 개입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깊숙이 관여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아무튼 증거를 확보했으니 벌처스 쪽에서도 다른 말은 할 수 없을 거야. 그나저나 김시현 씨라고 했지? 못 믿을 사람만 모인 조직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벌처스에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 유니온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이게 뭐지? 유니온 터리 근처에서 위상 능력자의 반응이 포착됐어. 이 반응은 김기태 요원이야. 계속 출동을 거부하더니 갑자기 왜 거기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차원종과 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어. 어쩌면 차원종들과 손을 잡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지도 몰라. 어서 유니온 터리스로 출동해줘. 김기태 요원과 접촉하는 거야. 작전 개시. 적을 선멸합니다. 결계 전개. 이제 슬슬 때가 됐군. 그게 무슨 뜻이죠? 김기태 요원님? 그걸 몰라서 묻냐. 이 김기태님이 헤카톤 케일을 쓰러뜨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다는 뜻이다. 알겠냐? 넌 여기서 이 피라미드리나 상대하고 있어. 그리고 똑똑히 지켜보라고. 이 김기태님의 위대한 승리를 말이야. 영웅될 순간이 왔군. 살바람 대게! 뭐야? 왜 힘이 안 나오지? 뭐야? 대체 이게 뭐야? 힘이 안 나와. 위상력이 안 나온다고. 설마 지금 하필이면 지금 시작된 거야? 왜 하필 지금이야? 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설마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지금 난 먼저 돌아가겠어. 위상력이 안 나온다니. 그럼 설마 위상력 상실증? 일단은 눈앞에 적들부터 제거해야겠어. 김기태 요원은 무사히 복귀했어요. 이렇다 할 부상도 없고요. 다만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위상력을 상실한 것에 대한 충격이요. 이렇게 위상 능력자의 위상력이 극단적으로 약화되는 병을 위상력 상실증이라고 해요. 원인도 치료법도 알 수 없는 희귀병이죠. 이 병은 발병하기 몇 개월 전부터 독특한 발병 징후를 보여요.
아마 김기태 요원 자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위상력 상실증에 걸렸고 머지않아 위상력을 잃어버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지금 데이비드 국장님이 방심 상태의 김기태 요원을 취조 중이세요. 많이 고분고분해졌다니 곧 진실을 알 수 있겠죠. 현장에 출동하렴. 그리고 놈을 쓰러트리는 거야. 뭐냐? 탑의 재생성이 멈추다니! 추하고 하등한 인간놈들! 내 소중한 탑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 그 기분 나쁜 탑말이군. 보기 싫어서 완전히 부러뜨려 버렸어. 이제 곧 너도 그렇게 만들어주겠어, 차원종. 놈, 내 탑을 부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아름다운 육체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냐? 나는 차원종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감상이겠지만 너는 내가 만난 차원종들 중에서도 특히나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놈! 이 미의식도 없는 놈! 용서하지 않겠다. 이놈만큼은! 어차피 탑의 생성에 모든 힘을 써서 후퇴할 힘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놈에게 완전 변태한 이 몸의 힘을 보여줌! 그래서 내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증명하겠다! 드라군 타입의 제거에 성공했군. 아주 잘해줬네. 자네가 드라군 타입과 교전하는 동안 김기태를 취조해봤네. 이제는 순순히 이야기를 털어놓더군. 그 친구 자기가 위상력 상실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 위상력 상실증.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친구는 매우 초조했어. 위상력을 잃기 전에 어떻게든 큰 공을 세우고 싶어 했지. 그래서 무리하게 S급 요원이 되려고 했지만 그는 결국 승급 심사에서 떨어졌어.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셈이 됐지. 그런 상황에서 클로저의 권리가 축소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은 거야. 그래서 이대로는 자기 자리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렇게 곤경에 처한 김기태에게 지부장이 접근한 거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숭고한 사명을 이룩하자고 말했다더군. 들은 기억이 있는 말이네요. 그 숭고한 사명이란 대체 뭐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지. 우선 정상회담을 습격한다는 정보를 일부러 흘린 뒤 세계 정상들을 경호한다는 명목으로 클로저들을 분산시켰어. 그리고 신서울의 주요 전력이 사라진 시점에 해카톤 K를 동원해서 강남을 기습하는 거야. 벌처스의 협조를 받아서 말이지. 마지막으로 거대 차원종이 도시를 어느 정도 파괴하고 나면 김기태가 나서서 해카톤 K를 처치하는 거야. 해카톤 K의 출현에 대한 책임은 한때 강남을 담당했던 검은양 팀과 직접 잔해를 수집한 벌처스의 처리 부대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다더군. 그렇게 하고 나면 군비 강화의 목소리가 나올 거고 클로저와 벌처스는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네. 덤으로 김기태는 해카톤 K를 물리쳐서 강남을 구한 영웅이 되는 거고 말이야. 우리 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던 거였군요. 그래, 나는 무엇보다도 그걸 용서할 수 없어. 클로저의 권리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클로저인 자네들을 배신한 거야. 결국 지부장도 김기태도 사욕에 눈이 먼 것에 불과해. 흥분해서 미안하네. 지금까지 알아낸 정보는 여기까지야. 취조가 진전되면 다시 경과를 알려주도록 하겠네. 자, 김기태에 관한 건 나한테 맡기고 자네는 최종 작전에 돌입하도록 하게.
현재 우리는 위상 변환 엔진으로 헤카톤 케일의 위상력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엔진의 에너지 저장량에는 한계가 있지. 저장량 이상의 에너지가 엔진에 저장되면 엔진은 결국 과부하로 인해 폭발해버리고 말 거야.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은 오세린 요원이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어. 현재 위상 변환 엔진에 저장된 플라즈마를 발사 장치를 이용해 대기권 바깥으로 발사시키자는 거야. 이 작전이 성공만 한다면 계속해서 플라즈마 캐논을 발사시키는 것으로 헤카톤 케일의 위상력을 전부 소진시킬 수 있겠지. 이미 오세린 요원이 제작한 위상 에너지 플라즈마화 장치가 터릿에 설치됐네. 오세린 선배님이 직접 제작하셨다고요? 그래, 기술부에 있을 때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더군. 이거 참, 그녀가 이렇게까지 유능한 인재인 줄은 몰랐어. 이번 작전이 끝나면 그녀의 승급을 윗선에 건의해봐야겠어. 잘 됐네요. 선배님도 이번 일로 자신감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아무튼 지금은 작전에 집중하도록 하자고. 어쨌든 이번 작전만 성공시키면 헤카톤 케일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어. 실질적으로 마지막 작전이나 다름없지. 유니온 터릿의 적들을 섬멸시켜주게. 대단한 걸 이슬비야. 의지를 가지지 않은 시체라고는 해도 한때 우리의 군단장이었던 존재를 쓰러뜨리기 일보 직전까지 오다니 말이야. 어쩌다가 운으로 이렇게 된 거겠지. 왜 너희들이 여기 있는 거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전에는 강남과 신서울의 미래가 달려있어.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 알고 있어.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너희들은 옛 용을 쓰러뜨리고 도시를 구하겠지. 설마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우리가 좀 지나치게 너희를 도와준 것 같고. 그러게,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지. 전쟁이 아니라면 하나도 재미없을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도 전면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야 그렇지. 하지만 약간의 아수라장 정도는 원하거든. 그리고 그래야만 배신자에게 분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거고 말이야. 하지만 이대로 가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겠지. 아, 정말 재미없고 따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작전을 방해해야겠어. 기다려. 뭘 어쩔 작정이야? 그저 잠시 동안 에너지의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것뿐이야. 그래서 잠들어버린 옛 용을 깨우는 거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라고. 저건 차원문? 저 정도 규모의 차원문이라니. 저대로 놔뒀다간 강남은 끝장날 거야. 언니, 하늘에 강남 상공에 출현한 저것은 혹시 차원문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언니. 맞아. 차원문이지.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야 알겠구나. 헤카톤 케일은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게 아니었어. 헤카톤 케일을 보낸 자의 진짜 목적은 헤카톤 케일의 막대한 위상력을 이용해서 저 초대형 차원문을 출현시키는 거였어. 헤카톤 케일의 위상력 대부분은 위상 변환 엔진이 흡수했던 게 아니었나요? 그랬지. 하지만 애쉬와 더스트가 우리의 플라즈마 캐논을 역이용해서
발사구 안에다가 강제로 자신의 위상력을 집어넣었어. 그 결과 에너지의 흐름이 역류해서 위상 변환 엔진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일시에 헤카톤 케일에게 돌아갔고, 위상력이 정점에 달한 헤카톤 케일은 다시 눈을 뜬 것은 물론 고출력의 광선을 발사해서 차원을 왜곡시킨 거야. 헤카톤 케일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거였겠지. 체내의 에너지가 정점에 달하면 고출력의 차원 왜곡 광선을 발사하게끔 말이야. 우린 완전히 속았어. 그리고 우리가 속은 탓에 끝장이라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무슨 대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 대책을 생각해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구나. 우선은 레이더로 차원문 상태를 관측해볼게. 그러고 나면 더 절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역대 최대 규모의 차원문을 강남 상공에 출현시키는 것. 차원종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거였어. 차원종 세력은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지부장과 협력했던 거였어. 헤카톤 케일은 그걸 위한 도구였고.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차원문을 철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 어떻게든 차원문을 닫아야만 해.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야. 특수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이미 차원문 내부에 대규모의 차원종 영토가 접근해 있는 게 확인됐어. 아마도 놈들은 지금 자신들의 영토 그 자체를 차원문을 통해 통과시켜서 이곳 강남에 낙하시키려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저 압도적인 질량과 차원 압력에 의한 반발력으로 인해 강남은 괴멸되고 말겠지. 나홀로 차원종들은 지상 침공을 위한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말이야. 그렇다고 차원문 안에 무작정 위상 입자포나 위상 관통탄 같은 걸 발사할 수도 없어. 데미플레인 근처에 강력한 청력장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설령 청력장을 뚫고 데미플레인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데미플레인에서 떨어지는 오염물질과 파편이 강남을 뒤덮을 거야. 강남은 그 즉시 죽음의 도시로 변하겠지. 그럴 수가. 뭔가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국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방법이지만 말이지. 자네를 비롯한 검은 양 팀이 직접 차원문 안에 진입해서 데미플레인을 제어하고 있는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네. 하지만 이런 위험한 임무를 자네한테 하달하고 싶지는 않군. 우리에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주게. 일단은 좀 더 대책을 생각해 볼 테니까 자네는 가서 김기태를 좀 불러와 주겠나? 그가 대형 차원문이 출현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만일 알고 있었다면 혹시 무력화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겠음 말이야. 뭐야?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 국장님의 호출이에요. 현재 강남 상공에 출현한 차원문과 김기태 요원님이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시더군요.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저런 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난 저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지부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그렇지. 내가 아니라 오세린을 추궁해보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세린 선배님은 이번 일과 무관하세요. 이야기 들었어. 애쉬와 더스트란 놈들이 플라즈마 캐논을 이용해서 헤카톤 케일을 깨운 거라면서. 이 플라즈마 캐논을 만든 건 오세린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일을 꾸민 건 오세린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사실 거대 차원증을 조립한 것도 걔야. 나는 걔의 명령대로 움직였을 뿐이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같은 팀의 부하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눈이 한심하시네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으세요.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주장을 바꾸지 않을 거야. 가서 오세린한테 전화하고 일이 그렇게 됐으니 상관인 나를 위해 죄를 인정해 달라고 말이야.
진정하세요, 선배님. 왜 울고 계신 건가요? 미안해, 셀비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플라즈마 캐논 같은 걸 만들어서 저런 차원문이 나오게 된 거야.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선배가 만든 캐논을 악용한 애쉬와 더스트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김기태 요원이 선배님한테 강남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도 괜찮아. 죄를 지은 건 사실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배님. 끝까지 자신을 지키세요. 미안해. 이만 가줬으면 해. 나 혼자 있고 싶거든. 선배랍시고 네 방해만 해서 정말 미안해. 김기태 요원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구나. 자기가 출동을 하지 않았던 것도 거대 차원종의 출현을 방조한 것도 모두 오세린 요원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터무니없는 망발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나야 안 믿지. 하지만 오세린 요원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야. 김기태 요원이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플라즈마 캐논이 이용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느 쪽이든 그녀가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면 김기태 요원한테 책임을 전가당할지도 몰라.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서 그녀를 설득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구나.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는 나중에 따져도 돼. 지금은 저 차오문과 데미 플레인을 처리하는 게 급선무야. 저 언니, 이제 좀 진정은 되신 건가요? 솔직히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일단은 발버둥 칠 수 있을 때까지 발버둥 쳐보기로 했어. 잠시나마 약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자. 청력장의 영향으로 레이더도 센서도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어. 내부에 얼마나 많은 차원종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야. 남은 방법은 클로저가 직접 데미 플레인에 잠입해서 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인데, 데이비드 국장님도 나도 솔직히 너한테 이런 임무를 주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저는 클로저예요. 검은 양 팀의 리더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네가 나보다 훨씬 용기 있구나. 누가 누구의 관리 요원인지 모르겠구나. 알았어. 우리는 널 믿고 최선을 다해서 널 서포트할게. 이 길로 차원문 내부의 차원종 전초기지로 출동해줘. 이미 오세린 요원이 제작한 플라즈마 캐논을 압력 발생 장치로 개조한 상태야. 서커스에 나오는 인간 대포와 비슷한 원리지. 이걸 이용해 차원문 내부에 돌입하는 거야. 부디 무리하지는 말아줘. 수고 많았어, 걸. 다들 많이 바쁜 모양이니 내가 대신 보급품을 전달할게. 김유정 씨는 지금 네 장비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차원문 내부의 데미 플레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데미 플레인은 외부 차원의 영토 일부를 위상 반전시켜서 우리가 사는 내부 차원으로 이동시킨 것을 말해. 그리고 그 데미 플레인에는 하이브 마인드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어. 위상 반전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바이오 컴퓨터야. 그 하이브 마인드로 추정되는 반응이 전초기지의 중심에서 포착됐어. 그걸 파괴하면 데미 플레인을 원래 있던 차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뭐야, 아직 차원문이 남아있잖아. 물론 너 같은 초짜한테는 무리겠지만 말이지.
지금 그렇게 여유를 부리실 때가 아닐 텐데요. 이번 일이 수습되고 나면 김기태 요원님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글쎄, 과연 그렇게 될까? 계속 말하지만 나는 오세린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이야. 그리고 그 오세린은 데이비드 국장의 명령을 받고 이 모든 일을 자행한 거고. 네? 데이비드 국장님이라고요? 그래, 모든 건 지부장과 벌처스의 사정, 그리고 데이비드가 꾸민 일이었어. 나는 거기에 놀아났을 뿐이야. 그럴듯한 시나리오잖아. 난 원래 데이비드 국장의 신복이었다고. 내가 하는 말을 다들 믿어줄 거야. 이제는 데이비드 국장님까지 연루시킬 생각이신가요? 정말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분이시군요. 인류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 자기 보신 말고는 생각 안 하다니. 그러고도 당신이 클로저인가요? 내가 나 자신을 아끼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럼 계속 열심히 해, 검은 양팀. 난 여기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을게. 힘내서 차원문과 데미 플레인을 없애라고. 그래야 나도 안심하고 오세린과 데이비드를 고발할 수 있을 테니까. 진짜 이 사람 왜 이런다. 김기태 요원이 이제는 데이비드 국장님까지 모함하고 있어. 자기는 그저 국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구나. 안 그래도 정신없는 상황인데 말이야. 정말 사람 성질 건드리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네. 저렇게 한심한 말을 계속하도록 놔두실 건가요? 독방에 가두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그러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은 차원문과 데미 플레인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야. 분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렴. 나도 최대한 참아볼 테니까. 빨리 무슨 수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골치가 아픈 모양이군요, 국장님. 김기태, 여긴 어쩐 일인가? 실은 자백서를 써왔거든요. 제 모든 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백서예요. 이걸 유니온 총본부에 좀 제출해 주시죠. 이건 나와 오세린 요원이 자네를 협박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일에 가담한 거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자네한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 그건 윗분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내가 국장님의 충실한 부하라는 걸 말이에요. 설마 상부에 제출하지 않으실 생각은 아니시죠? 부하가 기껏 써온 자백서를 말이에요. 자네 정말 이러기인가? 제가 뭘 어찌했다고요? 전 그저 사실을 적었을 뿐이라고요.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이제 그만하세요, 김기태 요원님. 뭐야? 오세린이잖아. 여긴 너 같은 말단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아니요, 나서야겠어요. 전 몰라도 데이비드 국장님이 모함을 당하게 놔둘 순 없어요. 만일 국장님이 징계를 당하시면 국장님의 부하도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슬비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놔두지 않겠어요. 내가 김기태 요원님을 막을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수로? 해볼 테면 해보시던가. 지금 막 메일함을 뒤져서 발견했어요. 김기태 요원님과 지부장님이 주고받은 모든 메일들을 말이에요. 뭐? 헛소리 하지마! 메일은 분명히 다 삭제했어. 김기태 요원님의 메일은 항상 제가 관리했잖아요. 요원님은 메일을 삭제한 뒤에 휴지통을 비워야 한다는 것도 모르셨죠? 내용을 보니까 이번 사건의 전모가 적혀있더군요. 원래는 요원님을 생각해서 휴지통을 비우고 입을 다물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기태 요원님이 이렇게 나오시니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해요, 김기태 요원님.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 감옥에서. 네가 말단 주제 감히 날 배신해. 두고 봐. 두고 봐라고. 이대로는 안 끝나. 이 김기태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다 끝장내버릴 거야.